영문법의 숲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째, 영문법의 숲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첫째, 문장이란 무엇인가? 둘째, 문장의 요소. 셋째, 문장의 종류. 넷째, 문장의 어순.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합니다. 먼저 문장이란 문장의 정의를 보면 문장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구, 절을 육어의 위치에 문법에 맞게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단어는 문장 밖과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다른데 문장 밖에서는 팔품사로 쓰입니다. 문장 안에서는 육어로서 쓰입니다.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육어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 다음에 연결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연결어, 수식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문장의 어순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어에는 토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장의 그 단어가 육어의 위치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요소는 첫째 주된 요소와 그 다음에 둘째 종속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이 주된 요소냐 종속적인 요소냐 하는 것은 모두 육어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된 요소에는 먼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위에 세 가지를 구성하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다음에 서술어를 구성하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명사는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의 기능은 주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놓아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다음에 단어인 명사를 살펴보면 명사와 대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산명사와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가산명사는 또 보통 명사와 집합명사로 나누고 그다음에 집합명사로 나눕니다. 다음 불가산 명사는 고유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그 다음에 물질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는 우리가 뭐 가방, 책, 의자 이런 것을 말하고 집합명사는 family처럼 가족 구성원이 뭐 3명, 4명, 5명 되는 것을 하나의 패밀리로 집합을 시켜서 집합화한 명사를 말합니다. 고유 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 뭐 대한민국 이런 거, 미국 이런 것들 말합니다. 추상 명사는 행복, 슬픔 이런 식으로 happiness, sadness 이런 것을 말하고 물질 명사는 공기나 물처럼 water, air 같은 것으로서 셀 수 없는 이러한 명사를 말합니다. 다음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부관, 의인지 해서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명사 구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구는 움직임이 있는 내용을 명사로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내용을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냐면 부정사, 다음에 동명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명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명사절은 이야기가 있는 내용을 명사 형태로 표현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명사절은 접속사와 관계 접속사와 의문사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를 마쳤고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 4가지로 살펴본 반면에 동사는 5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동사의 기능은 서술어 자리에 놓입니다. 서술어 자리에 놓여서 주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들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시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2시제가 있고, 이 중에 현재와 과거는 자체 변화를 해서 동사 형태를 시제를 나타내는데, 나머지 10시제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제 단어인 동사를 살펴보면, 동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인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 없지만 불완전 자동사인 경우에는 보호를 취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삼형식과 같이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형식과 같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그러한 타동사도 있습니다. 다음 구를 보면 이어로 된, 예를 들어 turn off 같은 것이 있고 3어로 take care of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어려운 한 개의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이렇게 합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다음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돕는 동사입니다. 이 조동사가 나올 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조동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문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또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든가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과거 완료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조동사를 사용하고,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수동태를 만들 때도 조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5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준동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준동사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니어서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에서부터 파생되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따져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보호와 목적어를 잘 취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준동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부정사, 다음에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모양이 ing가 붙어갖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요소 중 주된 요소를 모두 마쳤고, 이번에는 2번째 종속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속 요소는 연결어와 수식어가 있는데, 연결어에는 접속사, 그 다음에 전명구, 그 다음에 관계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식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어를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 so, for 이러한 것들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가운데를 이어줌으로써 좌우가 대등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다음 종속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어떤 목적절을 집어넣어서, 목적절이나 형용사절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s와 v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절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문장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관계사를 보겠습니다. 관계사에는 관계 대명사절과 그다음에 관계 부사절이 있는데 이건 모두 다 형용사 역할을 하게 합니다. 관계 대명사절은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절에서 사람과 사물이 빠져서 뒷절이 불완전합니다. 또 이번엔 부사절을 보면 선행사가 부사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가 부사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이유, 방법, 시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장 뒤에서 빠졌을 때 우리는 문장을 불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명구를 보면, 전명구는 장소, 이유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며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전치사와 에다가 명사를 합쳐서 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어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수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먼저 형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건데, 첫째,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 수량, 성질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어인 명사는 명사 앞에서, 단어인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나 절인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인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인 형용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종류를 살펴보면 한정사가 있습니다. 한정사도 형용사로 보는데, 한정사에는 관사, 어나 더와 같은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my home 할 때 my도 형용사가 한정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다음 지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book 하게 되면 이 책 할 때 이것도 책을 수식함으로써 한정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이나 수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y place 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죠. 어디든 하면서 이런 부정 한정사로 하고, 그 다음에 somebody 이런 식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 중 세 번째, 구인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형용사 형태로 문장 안에 집어넣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형용사 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정사가 있고, 다음에 전명구가 있고, 다음 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네.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적이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현재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고, 과거 분사는 수동적이며 과거에 일어난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여기 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형용사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형용사 마지막으로 이제 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 절은 이야기가 있는 내용을 형용사 형태로 문장에 집어넣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형용사 절은 아까 나오기도 했지만 접속사와 그다음에 관계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절이 있고 또 관계 부사절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식어 중 두 번째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식어 중 두 번째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사 역시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 부사의 기능은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단어인 부사는 기능을 보면 단어인 부사는 시장에 종종 부정한 이유가 있다. 자, 즉 시간, 장소, 종종, 빈도, 그 다음에 부정, 정은 정도, 이유,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단어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인 단어는 이러한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 now, 다음 장소, there, 다음 빈도, frequently, 다음에 정도, 부정은 never, 이런 것들, 다음에 정도는 very,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사는 위치가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주어, 그러니까 주된 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형식 요소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항상 위치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문장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동사 뒤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이제 부사 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사 구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작이 있는 내용을 부사의 위치에다가 놔서 표현할 때 쓰이게 됩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부정사는 미래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전명구가 있고, 그 다음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구로 만들 때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ing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어의 연결어의 이렇게 해서 수식어 중 두 번째 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요소, 주된 요소와 종속적인 요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종류에는 구조상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나눕니다. 단문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마침표 안에 하나만 있는 경우고, 주문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중간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and or but for로 연결된 경우를 말하고, 복문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목적어나 목적절이나 형용사절을 가지고 이 속에다가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종속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구성된 문장을 말합니다. 다음 의미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평, 의, 감, 기,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 평서문, 의, 의문문, 감, 감탄문, 기, 기원문, 명, 명령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평서문은 문장의 어순, 오형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 의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일반 의문문.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is he a boy? 라든가 does he like her? 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의문문입니다. 일반 의문문은 평서문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듭니다. 자, 두 번째, 특수의문문이 있습니다. 특수의문문은 의문사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이 의문사라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다음 세 번째,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완곡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줍니다. 완곡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두 개의 의문문을 의문문 중에서 한 개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명사절로 바꾸어서 그 안에 종속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간접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명사절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에서 일반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이 있는데, 먼저 평서문으로 바꿉니다. 의문사 일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고, 그 앞에 평서문 앞에다가 if, whether, that을 절 앞에다가 놓으면 명사절이 됩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역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의문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놓으면 의문사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가 의문문이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tag question이라고도 하는데 평서문 뒤에다가 뒤에 간단하게 두 개의 단어로서 평서문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해서 tag question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게 되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yes나 no를 바로 즉각적으로 답하게 할 경우에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re you hungry? Aren't you? 이렇게 너 배고프니? 너 배고프지? 아니, You are hungry. Aren't you? 이렇게
너 배고프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서문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잘 살펴보고 시제를 살펴봐서 고려해야 하며 앞에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살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문장의 종류 중 의문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문법의 숲 중 마지막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서문이 있습니다. 평서문의 어순으로서는 문장의 5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문장의 5형식은 5개가 있는데 1형식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입니다. 이 경우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와 완전 자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하고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부사구가 놓이기도 합니다. 이 형식은 주어에다가 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불완전 자동사가 들어가면서 주격 보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의 신분이나 소속이나 상태나 직업 등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3형식은 주어에다가 타동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목적어를 취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반드시 타동사 뒤에다가 놔야 합니다. 다음 4형식을 살펴보면 주어에 타동사가 오는데 이 타동사는 목적어를 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IO, DO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2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에게 하면 그에게가 간접 목적어, 선물을 주었다 하면 선물이 다시 그에게가 간접 목적어, 선물을 할 때 을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다음 문장의 5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가 나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격이라는 것만 다르지 이 형식의 주격 보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신분이나 소속이나 직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5형식에 사용되는 동사 중에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는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이 5형식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하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지시, 요구, 명령, 허가를 나타내는 상황일 때 이 5형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5형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문장의 평서문에 5형식이 있는데 가끔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도치, 어순의 도치, 그 다음에 동격, 삽입, 그 다음에 생략 등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은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직설법, 즉 우리가 얘기하는 평서문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령법,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동작을 하라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는 상태에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정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정법은 첫째, 일반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개의 시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완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현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f 조건절로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제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형식을 살펴보면 if I were rich 다음에 콤마 찍고 I would be happy.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 if 주어 다음에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would 그 다음에 현재를 씁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살펴보면 이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I had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bought that house 콤마 찍고 I would 이때 would 대신에 should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I would 여기가 이제 과거 완료였으면 뒤에는 현재 완료가 옵니다. I would have been happy.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집을 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 미래 완료는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선생님이 될 텐데 미래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이럴 때 미래 완료를 쓰는데 I should if I 다른 문장은 내가 만일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아직 떨어진 건 아니고 미래에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재도전할 텐데 이러면 지금 미래에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일 때 미래 완료를 쓰기 때문에 if I shoul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If I should fail the exam 콤마 찍고 I 그 다음에 will이 들어가고 will try will은 현재일 때 쓰는 거고 I would try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일반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두 번째 특수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가정법은 as if 가정법이 있고 가정법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이 있습니다. 먼저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할 때 he talks as if he were a teacher. 이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것은 시제가 were에서 과거를 썼기 때문에 as if 가정법 과거인데 요거는 현재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he talks as if he 과거 완료 had been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가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일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특수가정법 중 두 번째 I wish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가 있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정에서 표현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희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는 것을 가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I wish I were a bird. 나는 현재 내가 새가 아닌데 새이기를 소망한다 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이고, 다음에 I wish I had been a bird 하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에 내가 새였으면 하고 바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완료니까 여기가 wishe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가정법을 마치고, 세 번째는 if 절에서 if를 생략하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동사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도치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상의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법의 숲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동태가 하나가 또 남아있네요. 아까 조동사의 기능 중에서 수동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끼워 넣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이 보편적인 문장의 구성법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쓰냐면, 수동태는 주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적어가 있다고 해도 동사가 have이거나 resemble 같은 동사일 때에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 사형식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직목, 간목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형식에서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가 있을 때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옵니다. 수동태가 될 때,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내려오는데 이 동사가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오게 되며 다음에 주어가 이쪽 자리로 오게 되는데 by 플러스 주어가 됩니다. 이때 이것은 생략이 자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배습을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